안녕하세요. 나무처럼입니다. 제가 지난번 마지막 영상에서 떡상하는 그 블로그 포스팅의 네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네 가지 조건을 잘 적용하면 좋은데 막상 또 적용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서 엊그제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소개해주고 싶은 1년 동안 가장 인기 있었던 2020년도에 가장 대박난 떡상한 포스팅을 저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겠죠. 포스팅들을 이제 나한테 좀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그걸 가지고 영상에 한번 올려보겠다. 여러분들한테 실제 사례 포스팅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잘 되더라 하는 실제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총 실제 사례 포스팅 12개를 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제가 조금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는 뭐 여행, 일상, 다양한 분야들, 전시 이런 다양한 분야들을 가지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나 한 번쯤 다 여행을 갈 거고요. 누구나 일상을 겪는 거고, 그러니까 나도 이걸 한번 적용해서 해봐야겠다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분들의 그 링크를 다 이제 같이 드리고 제목도 같이 드릴 거니까 제목이랑 링크 이렇게 같이 검색하셔서 이분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포스팅 하시는지 살펴보시면 아마 굉장히 좋은 교과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분들 중에요. 딱 한 명 빼고요. 한 명이 누군지 나중에 여러분이 그냥 찾아보시고요. 딱 한 명 빼고 모든 분들은 저한테 사실 수업을 들으신 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잘 배우신 분들이고 또 잘 배운 걸 잘 적용해서 굉장히 잘 하고 계신 분들이니까요. 아마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되는 영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게 이제 반응이 좋으면 지금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아직 신청을 좀 덜 하신 분들이 있어서요. 오늘 반응이 이게 좋으면 2차로 다른 분들을 또 묶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제 블로그 이웃님인 황금족발님의 포스팅이에요. 이제 포스팅 제목은 진도 제주도 배편 산타모니카호 탑승 후기 가격 예약 시간까지 총정리 이런 포스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포스팅이 올 한 해 동안 무려 5만 명이 보셨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게 여행하면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만약에 부산 해운대를 여행을 가는데 해운대 여행을 가서 해운대 바다를 포스팅을 보통 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행을 가기 전에 해운대 바다를 검색해보는 사람은 잘 없는 거죠. 그죠? 실제로 갈 때 어떻게 갈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 포스팅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본 이유가 그런 거죠. 진도, 제주도를 배편으로 가면 어떻게 가느냐. 그리고 진도에서 제주도 가는 게 이제 배로 가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리고, 한때 그 제주도가 그 렌트카가 너무 비쌌으니까요. 차를 많이 실어서 갔잖아요. 그랬을 때 또 차를 이제 옮기는 운임들 가격들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핵심 이제 키워드는 그거예요. 진도에서 제주도 배편.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 거고요. 여기서 탑승 후기 이런 말도 있지만 가격 예약.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스팅을 하실 때 만약에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항공권에 대한 포스팅을 해야 될 거고요. 배편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배편에 대한 포스팅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부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제 KTX, SRT 이런 거는 어플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죠. 그런 건 사실 또 별로 포스팅이 그렇게 강력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강력한 것들을 갖추지 못한 그런 포스팅들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그 교통편을 쓰시는 게 훨씬 도움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편은 우리가 무슨 어플 이런 걸 막 잘 알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도움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포스팅이고요. 두 번째는 제이우시 이제 월척이 님이 올려주신 건데요. 이제 제목을 보면 해외여행 준비물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영문 발급 이거에 대한 포스팅을 하셨어요. 이것도 포스팅을 무려 약 38,000명 정도가 보신 포스팅인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인 거죠. 해외여행 준비물, 그 다음에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참다 이제는 해외여행을 이제 보물처럼 나가기 시작했으니까요. 해외여행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다시 돌아온 시즌이 됐구나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가려면 이제 뭔가 여권처럼 코로나 예방 접종 증명서가 필요했던 나라들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 당시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시의성인 거예요. 예, 옛날에는 이런 포스팅을 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아두시면 좋은 게요. 이게 꼭 이 예방접종 증명서 뭐 이래서가 아니라, 항상 해외여행 준비물 관련해서는 항상 이게 포스팅이 인기가 많은 그런 아주 좋은 종류의 키워드이자 그 포스팅들이에요. 그래서 여행 준비물 관련해서 나만의 노하우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정보들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해 주시면 이건 굉장히 많이 보는 포스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여행 준비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네이버 통해서 좀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해외여행 준비물 관련해서 하시는데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같이 해주시면 좋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월차계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여기 이제 새 여권 이런 것도 같이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권 없으면 못 가는 거고 예방접종 증명서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무조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봐도 되는 포스팅이 있고요. 반드시 봐야 하는 포스팅이 있는데 이건 반드시 봐야 하는 포스팅 중에 하나예요. 준비물이 그런 의미예요. 근데 뭐 준비물에 뭐 나는 뭐 장갑을 가져갈래 말래 뭐 이런 건 뭐 사실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반드시 필수적인 것들은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잘 이제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달빛 하명님이 쓰신 포스팅인데요. 국내 가을 여행지 추천, 뭐 경주 핑크뮬리 시기와 핑크뮬리 명소 베스트 10 총정리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가을 여행지, 이제 가을일 때 이제 올리신 건데 이제 이게 제가 늘 강조하는 시의성 있잖아요.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핑크뮬리가 한참일 때 또는 핑크뮬리가 이제 막 돌아올 때 그리고 핑크뮬리의 명소는 어딘지 요걸 아주 잘 표현하셔서 이분도 이 포스팅만 가지고 한 해 동안 무려 36,000명 정도가 보신 거죠. 그러니까 핑크뮬리 하나로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생각해 보시면 한겨울 빼고는 봄, 여름, 가을에 늘 무슨 꽃이 있어요. 뭐 벚꽃도 있고 그죠? 단풍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이 시기에 언제쯤 포스팅하면 좋은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블로그를 제대로 마스터 하시려면 1년 4계절을 다 겪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년 4계절 동안 내가 해마다 요때는 요 키워드를 했더니 재미 봤지, 요때는 요걸 했더니 재미 봤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해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주 선수처럼 기민하게 움직이는 거죠. 작년엔 요 시기에 했더니 잘 맞아 떨어졌다. 그럼 올해도 요 시기에 해야지 해서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놓는 사람들이 사실은 인플루언서고요. 파워블로거들이고 그래요.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분들 중에도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달빛 하영님만 해도 인플루언서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런 감각이 남다르신 거죠. 그래서 꼭 한번 그런 시기적으로 맞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즌에서 원래는 이제 작년 시즌만 해도 지금 이미 스키장이 다 개장이 돼야 되는데 올해는 이제 날이 더워가지고 스키장 개장이 이제 연기되고 늦어지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이제 날씨들이 막 추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개장을 하겠죠. 그러면 스키장 관련한 것들이 또 시의성 있는 포스팅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금 제가 소개하는 분들의 그 제목을 잘 살펴보시고요. 여기서 시의성이 뭔지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 그러니까 즐거운 하미님이 써주신 거예요. 롯데 리조트 부여 아쿠아 가든 아이와 가볼 만한 곳, 뭐 이용 후기, 뭐 할인 관련한 총정리 뭐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지 뭐 오히려 이런 것보다 아까 제가 교통편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행 갔을 때 숙소죠, 숙소. 내가 어디서 머물 건지. 근데 숙소가 종류가 많잖아요, 사실. 뭐 펜션도 있고 뭐도 있고 막 이런데 사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검색하는 사람이 많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 아쿠아가든 뭐 롯데 리조트랑 리조트면 당연히 훨씬 많이 보고요. 그다음 호텔이면 많이 보겠죠. 근데 펜션은 다 소규모니까요. 이걸 아주 많이 보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주 특별한 곳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숙소를 하시는 포스팅 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숙소에서도 호텔과 리조트 이렇게 좀 대형 규모의 포스팅들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 특히나 이제 이 대형 규모를 하시면서도 요것도 이제 시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여름에는 호텔이든 리조트든 예, 수영장이 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여기서도 그래서 지금 아쿠아 가든에서, 그러니까 하여튼 이 아쿠아 수영장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디를 갈 때 제일 중요한 건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돈 문제니까 이걸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는지 이걸 적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분도 이 지금 예, 롯데리조트 부여를 쓰셨는데 누적 조회수가 올해 벌써 33,600명. 그러니까 뭐 영상 보시는 분들쯤 할 때 34,000명 가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입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롯데리조트 부여 아쿠아 가든인데요. 여기서 할인도 작용할 거고 숙소도 작용할 거고 다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행에서 이게 우리가 여행지만 자꾸 생각하는데 예, 그거는 예, 나의 기록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행지는 예, 나도 이제 내 걸 기록으로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분은 중요한 게 맞는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뭐 해운대 바다 보고 왔어요, 뭐 경포 바다 보고 왔어요, 뭐 설악산 보고 왔어요. 이거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어요. 예, 그러려면 아까처럼 시의성이 있어서 예쁜 꽃이 있는 것들을 하신다거나 뭐 시기에 맞는 뭔가가 올라와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닌 다음에는 실질적인 것들, 예, 교통편, 숙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네, 그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5번째, 이제 제 이웃님 중에 안경님이 쓰신 건데요. 영흥도 십리포 해수욕장, 캠핑장, 물때부터 텐트까지 총정리, 그래서 물때표 보는 법, 뭐 이런 걸 포스팅을 하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한참 여름일 때, 이제 해수욕장 막 찾아가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이쪽 서해안은 물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풍경도 달라지고 내가 볼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달라지니까 물때표와 해수욕장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적절하게 아주 잘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한여름엔 당연히 해수욕장을 많이 보시는 거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이렇게 치면 당연히 아무도 안 보겠죠. 그죠? 거의 뭐 볼 일이 없는 포스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계속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시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 포스팅도 무려 2만 명이 한 해 동안 보신 포스팅인데요. 여기도 보면 뭐 십리포 해수욕장, 영흥도, 물때표 이런 이제 다양한 키워드들로 검색이 되면서 인기를 끌었던 이런 포스팅이에요. 그래서 물때표는 항상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 여행 시즌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럴 때는 물때표가 항상 중요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해수욕장들의 어떤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것들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참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부터는 이건 이제 뭐 여행이라 보기는 어렵고 이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또 어떤 것들을 챙기면 좋을까 뭐 이런 건데, 이제 살롱드 무슈님이 이제 해주신 포스팅인데요. 이분이 이제 포스팅 제목은 이런 거예요. 11월 서울 축제, 잠실 석촌호수 밤이 아름다운 루미나리에 뭐 기간 일정 이렇게 이제 포스팅을 하셨는데요. 이제 이 포스팅을 이제 약 2,000명 정도가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맞게 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제 매월 서울뿐만 아니고요. 전국으로 보면 매월 축제가 있어요. 아마 대한민국만큼 또 축제가 많은 나라도 흔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축제 중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 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릴 것 같은 축제에 대한 정보들을 발빠르게 전달하면 매월 있으니까요. 나는 매월 그러면 쓸 수 있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도 여러분들 그 블로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벌써 6번째 걸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6번째까지 한 것들만 잘 아셔서 이 6가지만 라이프 사이클 돌리듯이 일주일에 하나씩 돌리듯이 돌려서 포스팅 하셔도 방문자 수 막 어마어마하게 급증하실걸요?
물론 이제 제목이나 뭐 키워드 이런 거 잘 쓰셔야겠지만, 네, 요 축제는 항상 중요하다. 예, 항상 중요하다. 그래서 12월이면 뭐 당연히 뭐 크리스마스 축제 중요할 거고, 신년 되면 신년 축제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봄 축제, 여름 축제, 가을 축제, 축제가 끊임없이 많아요. 특히 이제 한동안은 이 축제가 이제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잠잠했다면, 이제는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축제는 더 활성화될 거고요. 축제 관련해서 포스팅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징크 여행님이 써주신 거예요. 제목을 보면 여의도 더 현대서울 카페 블루보틀 메뉴 추천부터 웨이팅까지 직접 경험해보니 뭐 이렇게 포스팅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포스팅이 무려 약 18,000명 정도가 보신 포스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포스팅을 보고 여러분들이 두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냥 너무 아마추어적으로 접근하시면, 아, 카페 포스팅은 사람 되게 많이 보는구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냥 일반적인 카페는 잘 보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인기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카페는. 물론 이게 많이 누적이 되면 달라지겠죠. 누적이 되면 달라지는 건데, 지금 이제 이 징크 형님이 쓰신 거는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한 거예요. 그 요즘 핫하다는 더 현대서울이 있는 거고요. 더 현대서울 카페 중에 뭐가 있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고요. 여기에 동시에 여전히 아직도 그래도 인기를 끌고 있는 블루보틀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 현대서울은 뭐 어딜 가나 지금 웨이팅이 난리라고 아니라고 하니, 예, 여기서 지금 웨이팅에 대해서 아주 그 포인트를 잘 잡아서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현대서울이라는 것도 그렇고 블루보틀도 그렇고, 이것도 사실 일종의 시의성이자 트렌드인 거죠. 트렌드. 예, 이건 이제 시의성보다는 트렌드에 가까운 건데요. 내가 이런 트렌드를 또 얼마나 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트렌드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뭐 그거를 물으시는데, 유행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네, 크게 두 가지겠죠. 예, 하나는 이제 뉴스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내가 뭐 갑자기 사람을 확 많이 사귈 수는 없으니까 첫 번째는 뉴스 많이 보시고, 두 번째는 예, 유튜브 보셔야죠. 유튜브를 보셔야 흐름 아시는 거고, 그 다음 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내가 블로그를 하면서요, 내 블로그만 자꾸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자꾸 안드로메다로 빠지거나 아니면 자꾸 구닥다리 같은 얘기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변 이웃들하고 자꾸 소통도 하시고, 아, 이웃들은 어딜 다니는구나, 뭐 근데 이웃들이 어떤 글을 썼는데 내가 유독 재밌었다거나, 또는 그분 블로그 포스팅을 봤더니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거나, 뭐 이러면 예, 그런 걸 관심 있게 보고 나도 따라해보고 흉내내보고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유행을 잘 모르겠어 뭐 이러면 사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은 크게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노력하면 예, 보일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미세스 푸드님이 쓰신 예, 포스팅인데요. 골프 초보 레슨 한 달 후기 해가지고 야외 골프 연습장 비용 이렇게 쓰셨는데, 이분이 이제 이 포스팅을 보신 분이 8,800명, 예, 무려 9,000명 가까이, 그러니까 10,000명 가까이 보셨는데, 미세스 푸드님은 이제 요리를 주로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가끔씩 이제 골프 연습도 하시고, 이런 일상도 이제 간간히 올리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작하신 지가 거의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포스팅이 누적이 9,000명이라는 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뭐, 더 현대서울 카페 가는 거, 뭐, 아니면 그냥 석촌호수 가까운 데서 뭐 축제하는 거, 이런 거는 내가 만약에 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평소 일상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골프도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골프를 안 합니다만, 제가 주변을 보니까 뭐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면 뭐 꼭 무슨 이제 그 라운딩 나갔을 때 뭐 거기 가서 뭐 산 찍고 뭐 이런 게 꼭 아니더라도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거겠죠. 골프 초보 레슨이겠죠. 골프 초보에 대한 포스팅을 잘 하시면, 네, 골프를 치시는 분이라면 이 포스팅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네, 포스팅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그럼 유익 키워드가 뭘까? 이렇게 보니까 이제 골프 연습장, 그 다음에 이제 골프 레슨 비용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나하고 제일 가까이에 있는 일상이 제일 재밌는 일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나하고 가까이 있는 일상을 저기로 밀어내고,
나하고 멀리 있는 뭐 이상한 일상을 끌고 와서 특별하게 써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특별한 거죠. 예, 그냥 오히려 내가 잘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잘 쓰시는 게 사람들한테 훨씬 더 임팩이 있다. 다만 너무 개인적이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늘 같이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인데 아까 우리가 그 숙소에서 리조트, 롯데 리조트에서 할인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마찬가지죠. 골프 레슨 비용도 비용, 가격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예, 여기 얼마지?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이 동네는 얼마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인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내 가까운 일상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생각하시면 좋겠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블로거 다른 님이 써주신 건데요. 코스트코 온라인몰 10월 할인 상품, 그리고 뭐 가로 열고 휴무일 이렇게 하셨는데, 예, 이게 이제 그 누적 조회수만 4,800명, 5,000명 정도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 해 누적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10월 한 달 동안 써서 그냥 한 달에 이거 하나 써서 한 달 동안에 무려 5,000명이 들어온 거니까 굉장히 짭짤한 거죠. 예. 여기 여러분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10월 할인 상품 있으면 11월도 있을 거고 12월도 있을 거고 그죠? 매달 이런 게 반복된다 이런 거고 꼭 내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몰에서도 이게 가능하겠구나. 이게 아주 굉장히 이분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신 거죠. 그래서 코스트코 온라인몰로 이분은 이제 키워드가 잔뜩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이 본 케이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일상 중에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들이 뭐 코스트코든 이마트든 뭐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다니는데 이제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이마트를 만약에 뭐 몇 월 할인 상품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이마트 이거 직접 하면 뭐 저런 그런 거 하여튼 이게 어느 회사냐 어느 마트냐 이거에 따라서 또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동네 마트 뭐 이러면 또 달라지는 것처럼. 근데 코스트코 인기는 뭐 굉장히 막강하다. 이런 이제 인기 있는 그러니까 블로그상에 인기 있는 이런 업체들이 몇 개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 그다음에 다이소, 그다음 스타벅스 뭐 이런 회사들은 블로그 안에서 늘 절대 강자 같아요. 그러니까는 당분간 이 트렌드는 뭐 계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열 번째도 일상인데요. 이제 이거는 묵묵 약사님이 쓰신 건데요. 구내염, 뭐 알보칠로 짧고 굵게 아프지 않은 약들과 비교해보니 뭐 이런 포스팅이에요. 그래서 이 포스팅도 12,000명, 13,000명 가까이 본 포스팅인데요. 물론 이걸 쓰신 분은 제가 지금 닉네임 얘기한 것처럼 약사님이세요. 약사님이니까 더 잘 쓸 수는 있겠지만 내가 비록 약사가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뭐 내가 약사가 아닌데 맨날 약 얘기를 쓰는 건 아니고요. 삶이 살다 보면 구내염 꼭 걸리잖아요. 알보칠도 한번 써보게 되고, 그죠? 그럼 구내염 걸린 거, 알보칠 써본 내 나름의 효과나 뭐 부작용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진솔하게 한번 써보는 거죠. 이런 종류의 뭐 이런 것들이 꽤 있잖아요. 뭐 바카스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건강과 질병에 관한 관심은 끊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 그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거의 뭐 끝물이지만 어쨌든 코로나 처음에 발병하고 이럴 때, 문제되고 이랬을 때 코로나 증상 뭐 이게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됐던 거잖아요. 뭐 기침하면 어떻고, 뭐 콧물 하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내 주변에서 아니면 내가 스스로 겪었던 어떤 작은 뭐 건강 제품, 약 이런 것들을 내가 써보는 것도 방법이죠. 다만 이제 여러분이 주의하실 거는요. 이걸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분처럼 약사거나 의사거나 전문적인 분은 상관이 없어요. 그분들은 당연히 너무 많이 쓰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일반인은 이 분야를 너무 많이 쓰시는 거는 좀 조심하실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어쩌다 한 번씩. 그러니까 뭐 굳이 1년으로 치면 1년에 뭐 이런 거 그냥 재미삼아 한 서너 번 써보는 정도? 뭐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이 써야지 이거 한번 써봤더니 뭐 괜찮아가지고 뭐 이런 것도 써보고 저런 것도 써보고 약 얘기가 너무 많아지면 블로그가 살짝 위험해질 수는 있어요. 그 말씀도 동시에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이제 11번째는 구름님이 쓰신 건데요. 구름님은 이제 반려견 전문 블로그고 반려견 이제 그 인플루언서세요. 여기 보면 제목이 광견병 예방접종 비용부터 강아지 광견병 주사 주기까지 총정리 이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강아지도 다 똑같은 거예요. 건강은 되게 중요한 거죠. 특히 근데
그 반려견 하시는 분들 보면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죠? 그럼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방접종 관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방접종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예, 포스팅 하시는 것도, 예, 굉장히 좋다. 예. 특히 이제 뭐 반려동물은 대표적인 게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동물 등록증 이런 것도 있고, 그쵸? 예, 뭐 이렇게 하여튼 반려견들 다니는 병원 관련해서 또 쓰는 포스팅들이 꽤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이게 유입 키워드는 그거거든요. 강견병 예방접종. 이제 이걸로만, 네, 무려 이거 한 6,000명? 6,500명 정도가 본 글이에요. 그래서, 요런 글들도, 괜찮구나. 예,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내가 뭘 써야 되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구름님처럼, 네, 반려견 전문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글을 쓰는지 한번 살펴보셔도 좋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앞서 소개했던 분인데요. 다른 님이 또 쓰셨던 이제 전시 관련 포스팅이에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예약부터 주차 셔틀까지 총정리 이제 이렇게 하셔서 요것도 이제 누적 한 2-3천 명이 본 글이고요. 요즘 이제 점점 더 전시를 보는 그 문화를 누리는 인구들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미술전 굉장히 많이 가고 뭐 이러다 보니 당연히 우리나라 제일 대표적인 국립현대미술관에 관련된 포스팅들이 굉장히 주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뭐 과천도 있고 서울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즘은 가려면 다 예약을 대부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거기가 현장에서도 가능하지만 그랬다가 또 헛걸음할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하염없이 웨이팅 해야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예약 부분을 관해서 정리한 것도 굉장히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여행으로 시작해서 일상, 뭐 전시, 골프, 뭐 온갖 다양한 반려견 얘기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12가지 실제 사례 포스팅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이제 뭐 사실 한 번에 확 다 알아차리시면 제일 좋고요. 근데 이제 더 좋게 하시려면 한 번 더 이제 정독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꼭 한번 다시 반복해서 보시고 메모도 잘 하셨다가 이 12분, 엄밀히는 11분인 거죠. 한 명은 2개가 소개됐으니까 이 11분의 포스팅들을 꼭 한 번씩 들어가 보셔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거를 좀 벤치마킹 하시고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분들의 뭔가 자료들이 더 모이면 2탄으로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